사람을 살리는 의사. 하지만 죽음을 돕는 의사는 범죄자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치료자일까요? 2025년 8월 MBC 금요일 토요일 밤 10시 드라마 메리킬즈 피플이 시청자들 앞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이 드라마는 말합니다. 죽음을 말하는 이야기가 어쩌면 삶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다고요. 베테랑 의사 우소정은 누구보다 많은 생명을 살려온 응급의학과 전문의입니다. 그런 그녀가 지금은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안락사를 돕고 있습니다. 살릴 수 없는 환자, 희망 없이 살아야 하는 삶, 그 앞에서 소정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죽음은 죄일까? 아니면 한 사람을 위한 마지막 치료일까? 하지만 죽음을 치료로 선택한 순간 그녀의 일상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죽음을 둘러싼 윤리와 불법, 그리고 그녀를 쫓는 형사와 그 틈을 노리는 마약상까지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치명적이고 위험한 이야기. 메리킬즈 피플. 그 시작은 바로 살릴 수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죄인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메리킬즈 피플 총 12부작, 그리고 2개의 OTT 플랫폼 웨이브와 티빙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이 드라마는 단순한 의학 드라마가 아닙니다. 죽음을 둘러싼 윤리적 질문과 범죄 스릴러의 긴장감까지 품고 있죠. 장르는 메디컬, 범죄, 그리고 스릴러. 카메라는 병원에서 시작하지만 이야기는 도덕과 불법의 경계를 가로지릅니다. 연출은 드라마 크래시와 모범택시의 박준우 감독, 그리고 극본은 나의 특별한 형제의 관능의 법칙의 이수아 작가가 맡았습니다. 원작은 캐나다에서 방영된 동명의 드라마 메리킬즈 피플. 국내 정서에 맞게 재구성한 이번 작품은 죽음을 이야기하면서도 삶의 가치와 사랑, 용서의 본질을 건드리는 드라마로 재탄생했습니다. 이 드라마가 던지는 질문은 명확합니다. 사람을 살릴 수 없다면 그를 편안히 보내는 것도 의사의 책임일까? 그리고 이 질문의 답은 당신의 몫으로 남겨집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질문 속을 살아가는 인물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이 드라마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 우소정. 배우 이보영이 연기합니다. 우소정은 베테랑 응급의학과 의사입니다. 수없이 많은 생명을 살려낸 의사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는 말 못할 상처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어린 시절 희귀병을 앓던 어머니는 극심한 통증 속에서 매일 죽음을 바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마지막을 소정은 함께했습니다. 한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도 무거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소정은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게 정말 옳은 일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어머니를 죽인 걸까? 그 질문은 의사가 된 지금까지도 소정의 가슴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누구보다 절실하게 죽음을 막고 싶은 사람이 됐습니다. 응급실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수많은 환자들을 살리면서 스스로를 용서받고자 했던 거죠. 하지만 삶의 끝자락에 선 사람들을 보며 그녀의 신념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어느 날 일어난 한 사건, 말기암에 걸린 딸을 엄마가 직접 죽인 사건을 마주한 후 소정은 깊은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한 가지 생각을 심어줍니다. 연명치료보다 안식이 필요한 환자도 있다. 그날 이후 소정은 조용히 이중생활을 시작합니다. 병원에선 생명을 살리는 의사, 그림자 속에선 고통을 덜어주는 조력자. 그녀는 이제 죽음마저 치료의 일부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조연우, 배우 이민기가 맡았습니다. 현우는 수술도 약도 어떤 치료도 들지 않는 말기 뇌종양 환자입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길어야 넉 달, 그 넉 달마저 살아있다는 말보단 견딘다는 말이 어울립니다. 현우는 가족도 없습니다. 보호자도 친구도 없는 인생,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겨우 병원비를 마련해온 가난한 청년입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진통제가 소용없어졌습니다. 신경은 붓고 통증은 심해지고 구토와 경련이 반복됩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조심스럽게 소정에게 말을 꺼냅니다. 선생님, 이 고통에서 이제 그만 벗어나고 싶어요. 우소정은 조력 사망을 허락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3명 이상의 의사가 인정한 회복 불가능한 상태. 둘째, 자기 스스로 의사표현이 가능한 상태. 셋째, 약물로도 조절되지 않는 극심한 고통. 조연우는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합니다. 하지만 소정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가 처한 현실은 명확하지만 그의 눈 속엔 아직 미련도 두려움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그의 마지막을 서두른다면 자신이 다시 죄인이 될까 두려운 소정. 하지만 현우는 오늘도 말합니다. 살고 싶은 게 아니라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인물은 최대현, 배우 강기영이 연기합니다. 최대현은 소정의 의대 동기입니다. 소정과 1, 2위를 다투던 수재였고 의대 수석 졸업이라는 화려한 타이틀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뛰어난 머리와 달리 유혹에 취약했습니다. 돈을 벌자 마약과 술에 빠졌고 결국 수술 중 실수를 저질러 의사 면허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의료계에서 퇴출된 그는 불법 성형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그저 버티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한부 선고를 받은 전 여자친구가 그를 찾아옵니다. 대현은 그녀를 처음엔 알아보지 못합니다. 병으로 얼굴이 많이 변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떠나게 해줬으면 좋겠어. 충격과 혼란 그리고 죄책감. 대현은 고민 끝에 그녀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다시 의료를 시작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의사는 아니지만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는 의사. 비록 면허는 없지만 그는 다시 진짜 의사가 되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대현은 소정의 조력 사망 활동에 함께하게 됩니다. 우소정, 조연우, 최대현, 각기 다른 과거와 상처, 신념을 가진 세 사람. 이들이 함께 만드는 삶과 죽음 사이의 이야기. 메리 킬즈 피플은 그들의 선택이 옳았는지 그릇됐는지 묻지 않습니다. 대신 시청자에게 조용히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드라마에서 조력 사망을 둘러싼 이야기는 우소정 한 사람의 비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를 둘러싼 수많은 인물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죽음을 바라보고 삶의 끝에서 자신의 신념을 시험받습니다. 먼저 모든 비극의 실마리를 쥐고 있는 남자 구광철, 배우 백현진이 연기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명문대 경영학과 출신, 투자사 CEO, 고급 파티와 슈트가 잘 어울리는 재력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껍데기 뒤엔 은밀하고 치명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구광철은 마약 제조와 유통을 가업처럼 이어온 냉정한 범죄자입니다. 겉으로는 부하 김시연을 내세요. 모든 사업을 그가 하는 것처럼 위장했지만 진짜 배우는 언제나 그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알게 됩니다. 자신이 유통한 약물이 우소정의 안락사에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광철은 판단합니다. 죽음은 돈이 된다고. 그리고 우소정을 협박하고 통제하려는 계획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다음 인물은 김시연, 배우 오이식이 연기합니다. 겉으론 마약 사업의 대표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구광철의 철저한 부하이자 행동대장 역할을 맡고 있죠. 광철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던 그는 어느 날 광철이 파놓은 함정에 빠집니다. 총상을 입고 소정이 일하는 응급실로 실려온 시연. 하지만 이 병원이 그의 마지막 도착지가 됩니다. 그는 결국 광철에게 처참하게 살해당합니다. 이제는 죽음이 비밀을 묻는 수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 인물은 양신부, 배우 권혜우가 연기합니다. 마리아 복지병원의 원장이자 신부님. 냉철하고 엄격한 성직자 같지만 사실 그는 따뜻한 품을 가진 어른입니다. 병원 운영에는 허술하고 경제적으로 늘 힘들지만 소정에겐 늘 따뜻한 말과 위로를 건넵니다. 소정이 병원에 기부를 하며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도 처음엔 그녀를 믿고 지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력 사망의 실체를 알게 된 그는 신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란 생각에 갈등하게 됩니다. 믿음과 윤리 사이에서 양신부는 괴로워하며 소정에게 마지막 충고를 건넵니다. 그건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음 인물은 안태성, 배우 김태우가 연기합니다. 광역수사대 총경, 강력한 권한과 냉혹한 판단력으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온 인물입니다. 그는 정치인의 지시로 우소정의 조력 사망 사건을 비밀리에 조사하게 됩니다. 필요하다면 후배 경찰 하나쯤 희생시켜도 괜찮다는 냉혈한 수사관. 하지만 그 역시 집에 돌아가면 딸의 성적을 걱정하는 다정한 아버지일 뿐입니다. 공적 권력과 사적 감정, 그 모순된 두 얼굴이 그를 더욱 위험한 인물로 만듭니다. 다섯 번째 인물은 최예나, 배우 윤가희가 연기합니다. 소정이 일하는 병원의 간호사이자 조력 사망에 협력하는 유일한 내부 인물. 예나는 오랫동안 소생 가능성 없는 환자들을 지켜봐왔고 그들에게 남은 시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소정과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의 친오빠 최건수가 소정을 찾아와 죽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건수는 낭성섬 유증을 앓는 시한부 환자 예나에게 있어 세상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가족입니다.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고통에 지쳐가며 울먹이는 오빠를 보고 예나는 결국 마지막 선택을 허락합니다. 이 다섯 사람 외에도 다양한 인물들이 소정의 삶을 둘러싸고 등장합니다. 소정의 이웃이자 워킹맘 친구인 변호사 류이수, 비밀 수사를 지시하는 정치인 백의원, 소정의 조카 재영과 그 친구 우미, 그리고 각기 다른 이유로 죽음을 선택하려는 특별 출연 인물들까지. 이 드라마는 말합니다.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은 하나일 수 없다고요. 누군가에게는 끝이고 누군가에게는 해방이며 또 누군가에게는 용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인물들이 향하는 질문은 하나뿐입니다. 누군가의 삶이 죽음으로 완성될 수도 있을까? 드라마 메리 킬즈 피플은 분명한 메시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끊임없이 던집니다. 이 사람은 정말 죽어야 했을까? 내가 저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 질문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까지 되묻게 만듭니다. 이 드라마를 보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겁니다. 이건 살인인가요? 치료인가요? 정말로 죽는 게 나을 수도 있나요?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멈춰주는 건 죄일까요? 그 누구도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들. 하지만 바로 그 질문들이 메리 킬즈 피플을 단순한 범죄 스릴러가 아닌 인생 드라마로 만들어줍니다. 이보영, 이민기, 강기영, 세 배우의 섬세한 연기, 그리고 강렬한 캐릭터의 심리전, 여기에 도덕과 법, 신념이 충돌하는 이야기까지 모든 요소가 심장을 조용히 조여옵니다.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만드는 드라마, MBC 금토 드라마 메리 킬즈 피플. 이 드라마를 보는 당신이라면 어쩌면 누군가의 마지막에 대해 조금 더 다정하게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